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물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레이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오른쪽을 보시면 레이어라고 적혀 있는 패널을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어 0, 그리고 그림 3,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New Layer를 형성하는 Create a New Layer를 버튼을 클릭을 하면 레이어 1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은 이렇게 레이어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서 보정을 하는 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레이어가 생겼을 때에는 이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에 이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레이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레이어를 한 번에 선택해서 한 번에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이어라는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는 이런 거를 레이어의 개념이라고 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는 건드리지 않고 위쪽에 있는 레이어만 지우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에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지워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는 그대로 있고 위쪽에 있는 레이어만 지워지는 이런 개념으로 포토샵이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삭제를 해주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오마이걸 유아양을 보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은 지금 현재 이렇게 꽉 찬 이미지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진의 크기를 내가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왼쪽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커서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 사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선택 박스가 설정이 됩니다. 가장자리를 잡고 Shift Alt를 누르고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사이즈 조정도 가능합니다. Shift랑 Alt를 여기서 누르는 이유는요. 이제 그냥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비율이 변동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Shift를 눌러주시면은 비율 변동 없이 사진이 제대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요. Shift Alt를 누른 상태로 이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일정하게 크기 조절이 되니까요. 이 단축키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설정을 하고요. 엔터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는 이 효정님도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유아님을 보정을 할 거기 때문에 효정님을 자르고 이제 유아님만 보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왼쪽 툴 박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툴, 크롭 툴이 있습니다. 이 크롭 툴 선택을 하시면 사진을 이제 자를 수 있는 툴인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아양을 보정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비율이 괜찮다 싶으면 엔터를 눌러서 크롭을 해주시면 이렇게 유아양만 남게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반대로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제 사진 보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사진의 전체 색감과 톤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A,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A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로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 옆에 있는 이 세팅 값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사진의 톤을 좀 쉽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온도 값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사진의 톤을 따뜻하게 할 건지 좀 차갑게 할 건지, 틴트 값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붉은기가 돌도록 할 것인지 좀 붉은기가 덜 돌게 할 것인지, 노출 값을 높여서 사진을 전체적으로 밝게 혹은 어둡게 할 것인지,
또 대비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좀 더 둘 것인지, 차이를 조금 낮춰서 톤을 일정하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이 사진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이용해서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혹은 어둡게,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혹은 밝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진의 전체적인 흰색 부분을 더 흰색으로 아니면 어둡게, 블랙 부분을 더 블랙에 가깝게 할 건지 더 밝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선명도를 더 선명하게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은은하게 블러를 줘서 이렇게 은은하게 할 건지 또 이렇게 전체적인 색감을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맨 마지막으로 채도, 이 사진 전체의 색감을 더 강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더 약간 색을 빼서 흑백 쪽에 가깝게 할 건지. 만약에 컬러 사진을 아예 흑백 사진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세츄레이션, 이 채도 값을 낮춰서 아예 흑백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팅으로 다 돌려놓고요. 조금만 따뜻한 느낌으로 바꾸고 밝기를 약간만 밝게 하고 대비는 약간 조금 대비를 좀 더 주고 머리카락은 조금 어둡게 줘보고 그리고 이 채도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세팅 값이 됐을 때 OK를 눌러서 세팅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세팅을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보정한 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단축키 컨트롤 Z를 누르면 이전 단계로 한번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Z를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앞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톤 보정하는 과정에서는 원본과 보정한 거를 이제 뭐 좀 내가 비교를 해보고 싶다 할 때도 이제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전후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컨트롤 A를 눌러서 다시 이제 보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정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유화에 이 머리 쪽 부분, 그리고 목 부분에 이제 꽃가루가 내려앉아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없애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정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 그리고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작은 손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게 되는데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손으로 이동하고 이제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반창고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꾹 누르시면 세 번째 패치 툴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패치 툴을 클릭하고 내가 보정을 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만큼 선택을 하고 근처에 지금 여기가 목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처에 이 살 비슷한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보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비슷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꽃가루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컨트롤 D를 누르면 패치가 해제가 됩니다. 이 패치 툴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정이 됐죠? 한 번에 이 노이즈를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이런 잡티를 보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이 스탬프 툴인데요. 이 패치 툴 아이콘 밑에 스탬프 툴이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바뀝니다. 스탬프는 한마디로 도장이라는 거여서 내가 가지고 싶은 곳을 이쪽으로 복사를 해서 이제 도장을 찍는다는 개념인데요. 저는 이제 이 위쪽 살 부분을 조금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좀 보정을 해보려고 해요. 이쪽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이쪽 부분에서 Alt 키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쪽 잡티를 볼게요. 좀 더 알기 쉽게. 이 뭔가 반짝거리는 이 부분을 없애고 싶으면 Alt 키를 누르고 옆에 거를 잡티 위에 이렇게 가져가 되면 이 반짝이는 게 없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옆쪽 반짝이는 것도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가까이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스탬프의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좀 작게 줄이고 다시 Alt를 누르고 복사, 도장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쪽에 있던 꽃가루와 반짝이는 것들이 좀 없어졌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정말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패치나 스탬프 이런 툴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디테일하게 보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패치 툴로 조금만 더 만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탭을 해서 약간 이렇게 컨트롤 D로 해제, 선택을 해서 옆에 걸로 붙이고 컨트롤 D로 해제, 얼룩진 부분도 해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 잡티 보정은 이제 시간을 들이고 꼼꼼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좋은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뉘어서 꼼꼼하게 보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얼룩진 부분도 패치 툴로 이런 얼룩진 부분도 패치 툴로 보정을 해봐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꽃가루를 없애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목 부분이랑 꽃가루가 굉장히 닿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탬프 툴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스탬프 툴을 쓰게 되면 이 목 부분 경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스탬프가 잘 먹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탬프 툴을 사용하지 마시고 패치 툴을 이렇게 목 부분에 경계가 있을 때에는 패치 툴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번지는 효과가 발생해서 스탬프 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 스탬프 툴 클릭,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 머리카락 부분이니까 옆쪽에 있는 아니면 위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올 텐데요. 좀 더 이렇게 Alt 오른쪽 마우스 커서로 사이즈를 키우고 Alt를 누르고 복사, 그런 다음에 이렇게 Alt로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옆쪽에 머리카락도 복사를 해서 스탬프 툴로 이렇게 조금씩 이 꽃가루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 도장의 방식입니다.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세밀하게 조금씩 이제 꽃가루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유아님의 이런 쪽에 있는 꽃가루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는데 이 목 부분의 라인이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울퉁불퉁하게 이상하게 좀 보정이 좀 부자연스럽게 된 부분을 볼 수 있죠. 이런 라인 같은 거를 좀 자연스럽게 보정을 해볼 텐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 필터, 리퀴파이, 이제 한국말로는 픽셀 유동화라고 하는데요. 이 리퀴파이 툴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를 할 수 있고요. 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작은 손바닥 모양의 아이콘이 나와요.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 모양이 나오고 마우스 왼쪽 커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목 부분으로 위치를 이동을 하고요. 맨 위에 이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지면은 이렇게 형태를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형태를 변형할 때에는 웬만하면 이 커서의 크기가 이제 큰 편이 부자연스럽지 않게 보정이 돼서 좋은데요. 커서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고 이제 드래그를 해주시면 점점 커지고 반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점점 작아집니다. 사이즈를 크게 두고 이렇게 동안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클릭을 해서 자연스러운 목 라인으로 다시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사이즈, 브러쉬 사이즈를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키로 조정을 해가지고 더 섬세하게 다시 한번 확대해서 다시 보고 또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을 보면서 울퉁불퉁했던 모양이 다듬어졌어요. 얼굴형 같은 경우도 이런 똑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다듬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턱 부분을 갸름하게 다듬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도 브러쉬크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갸름하게 되겠죠.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듬어서 갸름하게 본인이 원하는 얼굴형으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듬어서 마우스, 마이크가 있는 부분도 조금 다듬어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요. 라인도 다듬어서 내가 원하는 얼굴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 모양 같은 경우에도 이쪽 부분에 볼륨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똑같이 만져서 볼륨감을 좀 더 이런 식으로 살릴 수 있고 반대로 이쪽 볼륨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머리 모양으로 이제 볼륨감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앞머리 부분이 조금 좀 더 내가 앞머리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쪽 부분에 볼륨이 죽어 보인다 할 때에는 뭐 이 똑같은 이 손가락 툴로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지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팽창 툴과 수축 툴이 있어요. 이 팽창 툴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클릭한 부분이 이렇게 팽창되는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수축 툴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수축이 돼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얼굴형이나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뭐 입술 같은 경우도 좀 더 아랫입술을 이렇게 밑 당겨서 도톰하게 고정을 해볼 수 있고 뭐 이게 제 많이는 되지 않겠지만 입꼬리도 살짝 올려서 표정도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넣어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눈도 좀 더 뚜렷하게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사이즈를 살짝 키워줄 수 있겠고요. 콧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서 내가 원하는 코 모양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콧대도 이렇게 살살 만져서 조금 높게 혹은 조금 낮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깨나 팔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은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쉽게 몸매나 체형 이런 것도 보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봐 주세요. 이렇게 보정 끝났고요. OK를 눌러서 적용. 했을 때 보정하기 전 컨트롤 Z를 눌러서 전후, 보정하기 전, 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데 보시면 점 같은 게 있죠. 이러한 잡티도 아까 보여드린 패치 툴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당겨서 없앨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그늘진 이런 부분도 옆으로 당겨서 이렇게 보정을 하고, 이 입가에 어두워진 부분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지금 차고 있는데 무대 사진이어서 이 마이크를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마이크가 좀 없애기가 쉬운 보정은 아닌데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툴로 한번 일단 이런 식으로 1차로 없앴어요. 물론 이런 가장자리나 이런 데 조금 어색하게 남아있죠. 이 부분을 좀 작게 패치를 눌러서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좀 만져주고, 또 이 스탬프 툴을 활용을 해서 Alt 오른쪽 키 사이즈 조절하고 이 위쪽 볼을 복사해서 아래쪽 라인으로, 복사해서 아래쪽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스탬프 툴 이제 클릭을 하면 이 위에 스탬프 툴에 대한 옵션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오퍼시티라고 해서 투명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명도가 만약에 100이 되면 이제 스탬프를 이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했을 때 이제 100으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걸 말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 오퍼시티의 값을 28로 했다. 그러면 복사하고 붙여넣기 했을 때 이렇게 투명도를 28, 은은하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런 약간 조금 민감한 부위에 스탬프 툴을 활용을 해서 보정을 할 때에는 오퍼시티를 낮춰서 보정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그리고 초보자들도 좀 디테일하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서요. 오퍼시티를 낮춰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이런 식으로 클릭을 계속을 해서 아래쪽도 당겨와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고요. 또 한번 이제 패치 툴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얼룩진 부분, 약간 보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약간 좀 울퉁불퉁해졌죠?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옆에 이어 마이크는 없어졌는데, 아까 이제 목 부분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라인이 조금 어색해졌죠? 이랬을 때 아까 썼던 필터 리퀴파이를 활용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손가락 툴로 이렇게 내가 여기 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정리를 자연스럽게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만져가지고 해주시고 라인 정리를 해주시고 이 머리카락도 약간 이렇게 굴곡이 졌으니까 약간 살짝 머리카락 라인도 만져서 좀 자연스럽게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이어 마이크 부분이 좀 고정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쪽에 약간 색감이 아직도 약간 조금 얼룩덜룩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패치나 스탬프들 외에도 자주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정하는 부분 보정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사용했던 컨트롤 쉬프트 A,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A를 눌러서 카메라 로우 창을 띄워주시고요. 이 카메라 로우 창 윗부분에 보시면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 분 모양 옆에 이렇게 땡땡땡 찍힌 스팟 리무버 툴이 있습니다. 이 툴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고 이 커서가 이제 브러쉬의 크기여서 이 브러쉬 크기는 마찬가지로 Alt 그리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조작이 가능하고요. 브러쉬 누르고 확대 그리고 내가 조금 톤이 좀 안 맞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다른 쪽 영역을 가지고 와서 톤을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빨 라인도 이렇게 이런 볼 쪽의 라인을 가지고 와서 약간씩 보정을 해줍니다. 이런 멍 같은 것도 이렇게 이쪽 부분 살을 가지고 와서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라인도 이렇게 잡아서 옆에 라인으로 인식을 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라인들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편리한 툴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라인 같은 것들이 없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톤이 좀 더 좋아지고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을 좀 편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보이는 아이돌 생일 광고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돌의 얼굴만 남아있고 뒤쪽에 이제 배경을 이제 많이들 바꾸시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배경에서 지금 이 뒤쪽에 이 다른 멤버들을 지우고 싶고 이 유아님만 이렇게 살리고 싶다 이런 거를 이제 포토샵이나 디자인 쪽의 실무에서는 이제 눕기를 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눕기를 따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눕기 따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가미 툴인데요. 이 왼쪽 패널 잘 커서 가르치는 곳에 보시면 올가미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꾹 누르시면은 올가미 툴, 그리고 풀리 올가미 툴, 그리고 마그네틱 올가미 툴이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올가미 툴하고 자석 올가미 툴인데요. 올가미 툴은 먼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이 부분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커서 아이콘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따지는 이런 거를 눕기라고 해요. 올가미 툴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석 올가미 툴은 말 그대로 이제 자석처럼 이제 붙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아웃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웃라인을 따라서 마치 자석 붙듯이
어느 정도 자동으로 눕기를 이렇게 따지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되고 좀 천천히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눕기가 따집니다. 여기서 이제 코너링 할 때 클릭 한번 해주고 또 이렇게 쭉 따주고 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릭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에 끝에 와닿았을 때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눕기가 정상적으로 잘 따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아까 올가미 툴보다는 좀 더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툴이 따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편하게 눕기를 따질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올가미 툴 옆에 보시면 퀵 셀렉션 툴이라고 붓 옆에 이제 이렇게 점선이 있는 툴이 있는데요. 이것도 꼭 누르시면 이렇게 퀵 셀렉션 툴.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라는 건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는 영역 안에서 나가게 하는 거여서 내가 이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빠지게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눕기를 따보면은 플러스를 누르고 이 유화 내가 따고 싶은 이 유아님의 부분만 선택을 하는데 이 툴은 굉장히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한 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렉션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마이너스 툴로 이렇게 좀 다듬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디테일하게 되진 않기 때문에 보통 1차적으로 눕기를 딸 때 이 툴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1차적으로 일단 러프하게만 눕기를 따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아래쪽에 Creative a New Layer 아이콘을 선택하고 이 새로운 레이어를 배경으로 이 새로운 레이어에 이 선택된 레이어를 컨트롤 C 복사, 새로운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딴 부분만 새로운 레이어에 복사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좀 이렇게 지우개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다듬는 방법으로 이렇게 눕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눕기를 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 다시 원래 레이어 돌아가서 이거는 이제 눕기를 탈 때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바로 펜 툴을 활용을 해서 눕기를 따는 방법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제 커서가 있는 펜 툴 선택하고 그럼 펜 툴로 이렇게 바뀌었죠? 저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인물 있는 부분만 내가 정말로 디테일하게 가장 디테일하게 딸 수 있는 툴인데요. 클릭 옆에 스팟으로 올려서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에서 멈추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으로 이 마지막 점으로 가져가면은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죠. 여기를 한 번 더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 해주면 이렇게 이쪽에 있던 선이 하나가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가져가고 한 번 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주고 하고 클릭 이 부분으로 이렇게 드래그 만약에 여기서 클릭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이제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인식한 모양으로 선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클릭을 하지 않고 이제 패스를 따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Alt 누르고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롭게 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클릭.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 클릭, 반대쪽으로 가서 클릭, 그리고 이쪽은 이런 모양으로 클릭. 이렇게 펜툴을 딸 때에도 마찬가지로 좀 잘못 그렸다 싶을 때는 컨트롤 Z를 누르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잡아당겨서 Alt 누르고 클릭, 이렇게 잡아당겨서 클릭, 잡아당겨서 클릭, 잡아당겨서 클릭, 잡아당겨서 클릭, 이렇게 잡아당겨서 클릭, 마지막 부분 이음으로 이렇게 원 모양의 아이콘이 뜨는 이 마지막 부분, 이제 이 패스가 닫힌다라는 의미죠. 이 부분 마지막으로 클릭해서 드래그. 네, 자 이렇게 이제 펜툴로 이제 인물의 아웃라인을 한번 쫙 따줬는데요. 이 펜툴은 아까 보여드린 올가미 툴이나 이 퀵 셀렉션 툴과는 다르게 이제 바로 눕기가 따지는 건 아니고 이미지 위에 이렇게 펜으로 내가 라인을 하나를 그렸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눕기가 따지는 게 아니고 눕기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아까와 똑같이 선택된 툴로 바뀌었죠. 아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눕기가 선택된 걸로 변환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레이어 개념에서 지금 이 쉐입 1 레이어가 새로 생겼는데 이 쉐입 1 레이어가 이 펜 툴을 딴 레이어를 쉐입 1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레이어가 지금 비어 있죠. 이 상태로 되면은 이제 유화양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동시킬 수가 없고 이 눕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원본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 그리고 아까처럼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제 원본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이 원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깔끔하게 눕기가 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눕기가 따진 상태에서 보통 이제 전광판 생일 광고 전광판을 보면 이제 뒤쪽에 색깔이나 뭐 배경 같은 거를 많이 깔잖아요. 그런 색깔이나 배경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과 보통 생일 광고 전광판이 가로로 바뀌니까 비율을 한번 맞춰볼게요. 처음에 본 이 크롭 툴을 사용을 해서 긴 비율로 캔버스 크기를 바꾸고 이제 유아님 로고 선택 툴로 유아님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보고 왼쪽에 위치를 시킬게요. 그리고 이쪽에 뒷면에 배경을 깔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곳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와요. 저는 하늘색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늘색을 선택해 주시고 이쪽 또 왼쪽에 툴 패널에 보시면 이 지우개 옆에 있는 툴 꾹 누르시면 이렇게 페인트 버킷 툴이 있습니다. 페인트 버킷 툴 클릭하고 배경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해서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하늘색이 먹었죠? 지금 이 레이어 개념으로 포토샵이 이제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아 양의 얼굴이 사라진 이유가 이제 배경 레이어가 위에 있고 유아 레이어가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시면
순서를 바꿔주시면 내가 원했던 순서대로 배경이 바깥쪽에 깔리게 됩니다. 이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배경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좀 더 연하게 바꾸고 싶다 하면 다시 또 페인트 툴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라색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늘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늘색으로. 근데 이렇게 솔리드한 색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본 이 페인트 툴을 꾹 누르면 그라디언트 툴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툴인데요. 이 위쪽 툴, 이쪽 부분 더블 클릭 해주시면 어떤 스타일의 그라데이션을 먹일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하늘색 컬러에서 이쪽은 흰색,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그라디언트를 만들겠다. 영역은 흰색을 좀 더 많게 할 건지 파란색을 좀 더 많게 할 건지 흰색을 좀 더 많게 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오케이 해주고 이 배경 레이어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방향, 아래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늘색을 조금만 더 연하게 바꿔볼게요. 또 바꿔서 음, 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배경을 먹여봤는데요. 이랬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눕기를 딴 이 유아님의 가장자리가 조금 인위적으로 뭔가 딱 스티커처럼 떨어진 느낌이죠. 이 부분을 좀 가장자리를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왼쪽 패널에 보시면 블러 툴이 있습니다. 이 물방울 모양의 블러 툴을 선택하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살살살살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가장자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약간 가장자리가 약간 번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방법으로 간단하게 보정을 할 수도 있지만요. 좀 더 자연스럽게 배경과 이제 녹아들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이 유아 얼굴이 있는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해줘볼게요. 이 레이어 위에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duplicaate 레이어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레이어 하나가 레이어 1 커피 똑같은 레이어 1 하나가 복사가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래쪽 이 복사가 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필터 상위 쪽에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해주세요. 보이시나요? 이 가우시안 블러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이렇게 퍼지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효과예요. 블러 효과예요. 이 블러를 뭐 이렇게 많이 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줄 건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주면은 또 그거대로 인위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정도만 주겠습니다. 해주시고 이 아래쪽에 원본 레이어를 이제 순서를 위쪽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 레이어 1 카피가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준 레이어인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게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준 레이어가 깔린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배경이랑 녹아들게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레이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볼게요. 레이어 두 개를 Shift를 누르고 둘 다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E, A, B, C, D, E, 알파벳 E, 컨트롤 E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나로 합쳐졌죠? 이 상태에서 보통 이런 브러쉬 툴이 아니라 지우개 툴을 활용을 해서도 이렇게 살짝씩 지워서 배경이랑 조금 더 융화된 느낌으로 이런 방법도 좀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이런 효과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돌 생일 전광판 광고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보통은 아이돌의 뭐 생일이나 텍스트 같은 거를 같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유아님을 가운데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생일 날짜를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화면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가 새로 생기면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뭐 1995년 텍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설정 값을 변경하고 싶으면은 뭐 사이즈도 여기서 위쪽에서 150 사이즈로 뭐 변경. 사이즈도 이렇게 변경, 150 사이즈로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컬러도 내가 원하는 컬러로 민트 색깔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 툴 선택을 하고 이렇게 위치 변경할 수 있고,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으면 처음에 사용을 했던 컨트롤 T 단축키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즈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1995년. 그리고 이제 똑같은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해가지고 다시 이제 텍스트 키를 누르고 9월 17일 생일 텍스트를 정해주고 이 텍스트가 인물의 뒤로 가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유아님의 레이어를 위쪽으로 옮겨서 1995년 9월 17일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그러니까 포스터 그래픽 이런 것들을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작은 글씨를 쓰고 싶다 한 50 정도로 해가지고 유아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유아야 생일 축하해 이런 문구도 글씨체를 그래서 컨트롤 T 사이즈 줄여가지고 위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원하는 위치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보정뿐만이 아니라 포토샵의 간단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 간단한 인물 그래픽, 포스터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보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도 보정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본인의 사진도 한번 보정을 해보시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런 새로운 그래픽 창작물도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